안녕하세요, 데빌들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처음 이제 입문하시고 레슨 받으시고 뭐 이렇게 입문하다 보면 그 클럽에 가입하시게 되면 서로 이제 클럽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초보자분들이 입문해서 이제 웬만큼 레슨 받으시고 클리어도 좀 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좀 배우셨으면 이제 동호인들이 같은 클럽의 동호인들이 이제 게임을 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게임을 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슬기로운 민턴 생활 5편인가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제 앉아서 떠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약간 중복도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 게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치던 클럽에서 좀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뭐 게임을 한다거나 같이 어울리려고 할 때 게임을 같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웬만큼 치는 사람, 그리고 파트너는 이제 초보자, 그런 경우가 많고 상대편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할 때 왠지 괜히 자기보다 좀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건 그냥 공만 이렇게 맞히는 것밖에 모르는데 게임을 치게 되면 은근히 그게 민폐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우, 나 이거 잘 못 치는데요, 처음인데요. 아이, 그래, 괜찮아요, 같이 한번 칩시다. 뭐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이때 그 초보자분들이 민폐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냐면요,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만 잘하시면 한 0.8인분, 기존에는 한 0.2, 3인분 하던 거를 0.8인분, 8, 9분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을 잘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기가 들려가지고 아주 가래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서비스, 이제 초보자분들이 와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있는 공 없는 공 자기가 다 치려고 그러다가 초보자끼리 치면 라켓 싸움이 많잖아요. 부딪히면 라켓 부러지고, 대부분 초보자 때 라켓이 많이 부러지거든요. 서로 욕심내서 치려고 하다가. 그 중에 이제 게임에서 제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자기 파트너한테 민폐가 될 것 같으면 서비스만 하나라도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연습하기도 제일 편한 게 서비스고요.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 파트너가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최고 고급 상급까지도 그 서비스는 거의 게임의 승부의 7, 80%를 차지한다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또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기초 스윙 이거 잘 해놔야 되듯이 서비스도 엄청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잘 하셔야지 자기가 0.8인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1인분까지 올라가려면 서비스하고 뭐 이제 수비하고 공격하고 그걸 다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되고 서로 로테이션도 잘해야 되지만 생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게임 룰부터 가르쳐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배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런 셔틀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처음 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하는 방법. 이렇게 셔틀콕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 라켓을 쥐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모르시면 그냥 뭐 대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든지 뭐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서비스 하는 법을 잘 배워두시면 그 고수분들하고 칠 때 절대 민폐가 안 돼요. 민폐를 끼치지 않으니까 최소한 0.8인분 정도는 하려면 이 서비스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서비스 이 셔틀콕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요. 요 두 검지로 요 셔틀콕 날개 있죠? 날개의 끝부분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찌개 짚듯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찌개 짚듯이 잡으시고, 자,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요즘 규정이 바뀌었어요. 2018년 3월부터인가 그 시험 삼아 규정을 이 세계 대회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주니어 대회는 빼고 세계 대회 쪽에서는 그 심판들이 서비스 라인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더라고요. 2018년 3월부터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확정이 져진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비스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제일 심각하게 반칙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라켓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는 뭐 핸드 오버 되는 거 있잖아요, 라켓이.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눈에 띄는 반대, 야, 너무 심하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중에 더 심한 거는 이거예요. 셔틀콕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데서 잡고 그냥 드라이브로 치는 거예요. 드라이브로 아예 공격을 해요. 공격. 이런 분들 클럽에 한 분 정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지적을, 아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냅둬, 나 이대로 할게요,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절대 안 고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도 완전히 이게 배드민턴도 참 예의를 지켜야지 되는 그런 게임인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공격이 하잖아요. 그거 절대 아무런 적이라도 그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공격이 완전 공격. 그렇게 하는 분들이 클럽에 한두 분씩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 영상 보시면 좀 매너 있게 좀 고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보세요. 야, 이 셔틀콕을 이렇게 집게로 잡는다 그랬죠. 잡았을 때 지금 서비스 규정은요, 지금 서비스 규정은 여기에서 115cm, 115 네. 이렇게. 자, 여기 115 정도 되는 높이가 제일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이득이죠. 115 여기죠. 그러면 저는 여기 배 명치 바로 밑에 고까지 차거든요. 요게 이렇게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근데 키 큰 사람들은 더 밑이 되겠죠. 저처럼 저는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서비스를 이렇게 서비스 위치가. 근데 살짝 이렇게 뭐 올라와도 솔직히 동호인들 운동하고 게임 대회 나가가지고 할 때 이렇게 이 정도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규정 선수들 하는 거 보시면 제가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심판 사진도 보시고. 자, 보셨죠?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선수는 자기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낮춰서 합니다. 낮춰서. 그리고 이영대 선수도
작년 게임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서비스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요. 그 서비스 규정은 그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시면 나오는데 갖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이 예전에 손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반칙이라 그랬거든요. 핸드 오버데 라켓이 이 손목보다 위로 올라가면 반칙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밑으로만 향하면 라켓이 들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 같은 거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 110 1m 10.1.15 그 정도에서 서비스를 하면 되고요. 위치는 그러면 요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명치 밑에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 정도로 하시면 뭐 완벽한 거고, 요게 이제 잘 라켓을 살짝 넘어가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푸시를 못하고 그냥 퍼 올리게끔 만들어 주는 게 본인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0.8인분을 하려면 이 서비스를 잘해서 살짝 넘어가서 이게 저희한테 올라와서 내 파트너가 뒤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낮게 넣어주는 게 그 0.8인분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잡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하면 이 셔틀콕 이 헤드가 이렇게 땅을 향하잖아요. 땅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라켓이 이렇게 눕혀져 위로 향하겠죠. 위로.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이게 낮게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 푸시를 하잖아요. 높이 뜨면. 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0.8인분이 뭐예요? 0.12인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격을 줘서 점수 그냥 무조건 점수 하나 잃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레슨 받으시고 뭐 의자에 앉아 있지 마시고 그 빈 코트나 그냥 다른 그냥 빈 공간에서 이렇게 서비스 연습을 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게임을 하실 때는 서비스 먼저 제일 잘 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그래서 이 잡는 법은 이렇게 잡고 이 헤드가 땅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서비스를 했는데 네트 높이 이렇게 가더라. 그럼 이렇게 살짝 요 대가리를 살짝 자기 명치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하트 모양. 끌어당기면. 그러니까 이 하트 모양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비스 라인에 딱 들어갔을 때 저한테 이거를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그 하트 모양을 기억을 해서 저를 같이 연상해서 기억을 하신 다음에 딱 서비스 라인에 들어서면 하트 모양을 하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툭 치면 쏙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툭 쳤는데 네트에 자주 걸리더라. 그럼 살짝 좀 풀어줘야죠. 살짝 높이를. 아니면 이 라켓 방향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깎아서 친다든지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고수들, 상급자 선수들이나 이렇게 하거든요. 동호인들은 그냥 이렇게 툭 해서 낮게 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뭐 너무 낮으면 요 헤드 요 대가리 부분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잘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본인 것이 된 거예요. 자, 본인 것이 되고 요 세 손가락 있죠. 이렇게 집게 손가락 말고 이 세 손가락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괜히 치고 난 다음에 요 손가락에 걸릴 수가 있어요. 셔틀콕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손가락을 이렇게 세 손가락 쫙 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걸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셔틀콕 잡는 방법은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라켓 쥐는 법은 최대한 너무 짧게는 말고 요 캡 있잖아요. 라켓 캡.
그 부분에 백핸드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백핸드 그립을 잡고 이렇게 짧게 잡고 난 다음에 바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앞에 푸시를 못하고 이렇게 앞에 놓지 못하게 이렇게 위압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준비하고 딱 다시 그 사람이 헤어핀을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푸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준비 빵 아니면 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상대가 겁이 나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에이 타이밍도 안 맞고 올린다. 그러면 내 파트너가 뒤에서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본인은 앞에서 다시 넘어오는 거 어떻게 하든 잡아먹으려고 준비해야 되고. 자, 그거를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야지 하고 생각은 다 해놓으신 다음에 아니면 메모 같은 것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실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자꾸 써먹으면 그게 본인께 딱 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자, 그래서 라켓은 이렇게 짧게 잡고 백핸드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발 거든요. 보시면 오른발 왼발 있잖아요. 거기는 라인선이 이렇게 여기 라인선이 있으면 라인 딱 제일 가까이 붙어가지고요. 발을 최대한 이렇게 저는 듭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오른손잡이로서 그냥 오른발이 이렇게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그냥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고 왼발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최대한 몸을 올려서 몸을 쭉 앞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다리는 보셨죠? 최대한 발을 높이 들고 이렇게 들고 앞쪽으로 몸을 이렇게 쭉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대 선수가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멀찌감이. 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이게 짧게 넘어가야지 상대가 그 시간 타이밍을 못 맞추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타이밍 딱 잡고 이렇게 푸시하기가 용이하죠. 그거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앞으로 쭉 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가락 쫙 펴고, 자, 이거 하트 모양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재능을 키우는 연습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에 다 속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제 영상을 보든 누구 영상을 보든 뭐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 많죠. 서비스에 관한 그 레슨 영상 많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하세요. 그날 가가지고 딱 그 생각만 하시고, 그래서 한번 잘 하면 그게 이제 본인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항상 이렇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이 서비스 연습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0.8인분, 1인분까지도 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서비스 방법은 그렇게 하고요. 코스가 있잖아요. 서비스 코스. 서비스 코스는 그냥 2가지 정도만 하세요. 상대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그 질 안쪽 라인, 안쪽 흰색 라인, 거기에다가 1차적으로 서비스 하는 거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의 몸뚱이, 상대가 이런 식으로 갖고 있죠. 그럼 가슴 쪽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방향을 딱 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슴 쪽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푸시를 잘 못해요. 가슴 쪽으로 갑자기 오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낀데 또 그 방향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막 푸시를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는 롱 딱 주시고, 롱도 연습하시고요. 무조건 롱만 또 이제 여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그냥 롱 주면은 상대를 기습적으로 그냥 골탕 먹이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무조건 그걸로 하는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롱. 특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리시브 시간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리시브 할 때 뭐 이제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거 할 때 그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 서비스 하는 방법만 하나 연습을 일주일 동안만 잘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드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집게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헤드 대가리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115cm 정도 되는 곳에서 위치서 여기에서 이렇게 탁 하시면 돼요. 탁 살짝 톡 치시면 돼요. 몸을 최대한 빼서 앞으로 몸을 최대한 빼야지 거리가 간격이 짧아졌죠. 그러면 상대가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해요. 시간도 빨라지고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려야 됩니다. 막 푸시하시려는, 특히 상대가 이렇게 보면 상대가 막 푸시하려고 긴장 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짧게 아니면 롱으로 탁 한번 기습적으로 한 번씩 주고, 함부로 푸시하지 마라, 나 롱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탁 주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지 매번 롱만 줘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저 사람은 롱만 주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 때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점수 잃게 돼요. 그거를 잘 머리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아셨죠? 이제 이렇게 검지, 그 다음에 손가락 3개 이런 식으로 톡 치시면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또 없나? 얘기할게. 네, 없네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감기 걸리면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첫날에는 머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저희 영상 같은 거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그래가지고 간신히 지금 좀 나가지고 가래만 조금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손 자주 씻으시고 열심히 땀 흘리시면, 또 민턴 치면 땀 엄청 흘리잖아요. 흘리고 난 다음에 그냥 찬바람 쐰다고 바로 바깥으로 나가신다거나 이러지 절대 마시고. 자, 새해는 건강하시고요. 네. 담배도 끊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못 드린 말씀이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포인트를 세는 방법 어떻게 하시냐면, 자, 서비스를 갖고 있는 팀 먼저 불러주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랠리가 시작돼서 지금 한 6대4가 됐다. 제가 6대4면 6-4 해가지고 서비스를 갖고 있는 팀이 이기든 지든 서비스 갖고 있는 팀 쪽에 점수를 먼저 불러주고, 다음에 상대편 팀의 점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4면 6-4 이런 식으로 불러주세요. 그거 안 부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막 점수 갖고 엄청 헷갈려가지고 서로 나중에 막 싸우게 되고, 기잖아 아니잖아 서로 우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게임 하실 때 이 점수도 부르는 버릇을 좀 들이세요. 그래야지 실갱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6대4가 만약에 됐어요. 그래서 6-4 불렀고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쪽이 6대4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서비스 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잃었어요. 그러면 5대6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권도 저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5대6, 그래서 5-6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5-6에서 그럼 상대가 다시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포인트를 냈어요. 그럼 7-5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지, 5-7 이긴 팀 먼저 불러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높은 점수를 불러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팀 쪽의 점수를 먼저 불러주고 상대편 점수를 불러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국제 대회나 이런 데 보시면 심판이 이게 콜할 때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딱 자기가 이렇게 자꾸 점수를 외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그래도 그런 실갱이 인해서 좀 스트레스, 그것도 약간의 스트레스거든요. 서로 막 우기고 그러다 보면은 막 서로 빈정상하고 또 에이씨 안쳐 저 인간은 맨날 점수를 깎아먹으면 어떻게 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팀 먼저 불러주시면 돼요.